안녕하세요 여러분,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우리 에센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센스 많이 쓰시죠?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에센스 쓰시고요. 또 여러분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많으시니까 미백 에센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에센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왕이면 어떤 에센스를 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센스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 뭔가 좀 혼돈되는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에센스는 무엇이고, 또 세럼은 무엇이고, 부스터는 무엇이고, 컨센트레이트는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센스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흔히 에센스라고 얘기하면요, 한 가지, 바로 고농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농축인 것이 아무래도 피부에 들어가면 좀 더 피부에 좋지 않겠는가? 당연하겠죠. 당연히 고농축인 성분들, 더 많은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갈 수 있더라면 그것은 너무도 많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는 수분 에센스가 있고, 어디서는 수분 세럼, 어디서는 수분 컨센트레이트, 또 어디서는 수분 부스터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판매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머 고객님, 수분 에센스는 있으시군요. 그러면 수분 에센스 발라서도 피부가 당기시니까 수분 부스터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약간은 경제학적인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회사들이 에센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발주자인 에센스 회사는 과연 에센스라는 것으로 판매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ABC라는 회사가 에센스로 유명하더라면요, 그 다음 후발주자인 D라는 회사는요, 똑같이 에센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데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센스라는 느낌처럼 좀 좋은 느낌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됐겠죠? 세럼이라는 단어를 발견을 했을 거예요. 자, 일단 세럼, 불어고요. 세럼, 뉘앙스도 상당히 멋들어지고요. 그리고 세럼, 혈청 또는 면역 혈청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혈청, 면역 혈청이라는 것을 피부에 바르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ABC 회사가 에센스로 팔고 있을 때 D라는 회사는요, 세럼이라고 팔아서 우리는 세럼이에요 아무래도 마케팅하기도 쉽겠고요. 또 사람들에겐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개념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또는 신비하게 접근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세럼이에요 자, 이렇게 팔게 됐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ABC 회사는 에센스고요, 그 다음 DEF 회사는 세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다음 회사는 어떨까요?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회사에서는요, 컨센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컨센트레이트, 뭔가 전문적인 표현이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뜻으로도 뭔가를 집중시키다 또는 모으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 수분 컨센트레이트, 수분을 집중시켰다. 미백 컨센트레이트, 미백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에센스로 판매를 하고, 어떤 회사는 또 세럼으로 판매를 하고요. 또 새로운 진입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컨센트레이트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많은 회사들이 에센스, 많은 회사들이 세럼, 또 많은 회사들이 컨센트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후발주자는 저 표현을 따라가기도 자존심 상하고, 뭐가 새로운 표현이 있어야지, 새로운 표현이 나와야지만 소비자들이 더 호기심을 가질 텐데, 그때 마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카트라이트라고 있었어요. 자, 이 게임 카트라이트를 보면은요, 노란 손을 파란 손을 만들려고 막 다다다다다다 누를 때 뭐 누르면 됩니까, 여러분들? 그쵸? 부스터라는 거 누르면은요, 그 카트라이트의 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개념처럼, 자, 부스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촉진제, 다시 말해 효능 촉진제죠. 그러면 수분 부스터, 미백 부스터 뭐예요? 수분 효능 촉진제, 미백 효능 촉진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래어로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개념에 조금 더 고농도의 화장품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더 좋은 효과를 주고 좀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자, 에센스, 고농축이죠. 세럼, 혈청이죠. 컨센트레이트, 집중시키다. 부스터, 효능 촉진제. 자, 이런 시장이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천연 화장품, 특히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불기 시작한 한방 화장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무래도 천연까지는 괜찮은데 한방 화장품에서 에센스, 세럼, 컨센트레이트, 부스터 조금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방 화장품에 한자로 이름을 붙이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죠. 진액,
자, 수분 진액, 수분이 진한 액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미백 진액, 미백 원료들이 더 진한 액으로 만들어졌겠구나.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콜라보레이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아마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유튜브를 또 보시는 그 회사 관련자가, 한방화장품 관련자가 있더라면 진액보다는 이거 어때요? 진고. 좀 더 고형화돼 있다. 아니면 뭔가 높다. 효능이 좀 더 높다. 그런 개념에 우리 뭐 가끔 좀 쓴 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유 우리 새끼 건강 안 좋지 이거 좀 먹어봐. 그래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한 입 딱 떠먹다 보면은요 되게 써요. 그리고 되게 되직해요. 그리고 되게 고농도로요. 뭐였어요? 경옥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수분 진고, 미백 진고 이런 것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냐? 결국은 수분 에센스, 수분 세럼, 수분 컨센트레이트, 수분 부스터, 그리고 수분 진액, 그리고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수분 진고, 결국은 같은 개념이다. 화장품에서는요, 꼭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새롭고 뭔가 더 멋들어진 그런 표현이 있더라면 그것이 훨씬 더 좋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절대 여러분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수분 에센스만 바르고 피부가 당긴다고 해서 수분 세럼 바르고 수분 에센스 바르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론 반대로 또 수분 에센스가 먼저 바르고 그 다음 수분 세럼 바르는 게 좋아요. 이것도 물론 올바른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분이냐 미백이냐는 그런 개념에서 세럼, 에센스, 컨센트레이트, 부스터를 생각하셔야 되지 이 네 가지는 결국은 같은 것을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호기심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표현으로 붙어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네 가지 중에서는요 한 가지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발라놓은 다음에 이것이 피부에서 다시 증발해서 날아갈 수 있겠죠. 날아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인공피지막, 바로 수분 크림을 발라서 안에 들어간 에센스, 세럼, 컨센트레이트, 부스터가 바로 인공피지막 크림이 발려줌으로써 이 에센스가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개념만으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선택할 때 좋은 팁 하나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작더라도 소중한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유튜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